이재명 대통령의 이 부동산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가 대단합니다. 어제 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구 부총리의 발언을 정정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어떤 말을 정정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재경부 장관님 말씀 도중에 아마라는 표현을 2번 하셨거든요. 아마 없습니다. 아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가 아니고 저는 정책의 신뢰나 예측 가능성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이번에는 진짜 정말 끝이야. 이러면 이게 누가 믿겠냐고요. 그래서 아마 타성이 붙은 것 같습니다. 아마 하지 말라니까. 완벽하다 싶을 정도 치밀해야지 아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절대 안 돼요. 아마 0.1%가 안 돼요. 완벽하게. 앞으로는 아마는 없다. 확실하게 들어가자. 네, 알겠습니다. 아마도 없고 0.1%의 가능성도 없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그동안에 4번이나 아마 유예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저런 표현을 공개석상에서 부총리 한 거는 그만큼 이번에는 확실하고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선거 앞두고 세금 얘기 꺼내는 게 예. 어떤 정치인이든 그게 표가 안 된다는 거 다 압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세금 얘기를 꺼낸 거는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문재인 정부 시즌 2가 안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뭐 수요 억제 정책을 더 강하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공급 정책을 더 많이 해야 되느냐? 사실은 어느 것도 정답은 없습니다. 오히려 정답이 있다면 저는 정책에 대한 신뢰를 만드는 거라고 할게요. 예. 정책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집을 여러 채 갖는 게 이득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구나라고 하는 거에 대한 신뢰만 생기면은 다주택 수요가 확 줄어들 겁니다. 좀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은 정치의 어떤 이해득실을 떠나서 굉장한 승부수를 던졌다. 예. 대한민국에서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문제 세금을 갖다가 정면으로 빼든 아마 최초의 대통령이 될 것 같은데 이번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관성, 예. 또 거기에 대한 국민의 신뢰. 사실은 민주당원들도 반신반의하는 것 같아요. 정말 이거 계속할까? 정말 집값 잡힐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에게 표를 찍은 사람마저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면 예. 결국은 문재인 정부 시즌2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지방선거에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예.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지지자들의 신뢰 이걸 하나로 묶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야당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이제 청와대를 비롯해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다주택자들 어떻게 할 것이냐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답을 했습니다. 어떤 답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부에서 정부에 관계된 사람들 중에 다주택이 있는데 니그부터 먼저 팔아라고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들면 누구한테 이거 팔아라고 시켜서 팔면 그거는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에요.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줘 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죠. 그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 없어요. 국민의힘도 그렇고 주장하는 게 그러면 뭐 어떻게 좀 모범을 보여달라는 얘기인가요? 지금 박창환 교수님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시장에 예. 신뢰를 줘야 시장이 안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정권은 시장에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던 거예요. 2000년 초반에 있었던 노무현 정부 때 완전한 부동산 정책 실패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다시 민주당 정권 되면 집값 오르겠다라고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 그 불신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충분한 새 아파트 공급, 주택이 공급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 때문이죠. 그동안 뭐 진보당,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마다 공공 임대주택 공급하고 여러 가지 뭐 주택 문제 해결하겠다라고 하지만 예. 시장은 A를 원하는데 민주당은 자꾸 C를 대로 내놓고 C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임대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 물론 있겠지만 그것이 시장에서 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번에 6만 호 대책 내놨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아파트가 1년에 4만 5천 채 정도 필요한데 90%를 민간이 공급해요. 나머지 10%만 공공이 공급하는데 민간에서 공급하는 것은 각종 규제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공급이 충분히 안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10년 후, 20년 후에 사도 되는 집을
지금 당장 사야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값 오른 거거든요. 예. 이런 신뢰를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다주택자들 지금 뭐 정부에서 여러 명 있다고 하잖아요. 모범 보이라는 거죠. 당연히 뭐 그분들서부터 판다면 여러 국민들도 아 저렇게 그 권력 있는 사람들도 다주택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구나라고 명확한 정책 집행 의지를 예.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면은 청와대에서 강유정 대변인이 이제 두 채가 있었나 봅니다. 여기 본인 명의 경기 용인시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고 춘추관장도 강남구의 5대 주택을 일단 매물로 내놨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또 하나 민주당 의원들도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분위기가 좀 어때요? 일단 저는 그래요. 지금 국민의힘 대변인께서 공급을 충분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냐면 과연 공급을 많이 한다고 해서 집값 떨어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청와대의 참모들이나 예. 민주당 의원들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억지 춘향으로 시켜서 팔잖아요. 그러면 그 정책이 성공할 것 같습니까? 만약에 청와대 참모들 민주당 국회의원 한 25분 정도 제가 다주택자인가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판다? 예. 그러면 뭐 집값 뭐 떨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정말로 이들이 냉정하고 시장주의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파는 게 낫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만들고 그래서 팔아야지 이게 정책이 성공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그러니까 겁니다. 팔아라 압박해서 파는 게 아니고 본인이 네.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렇죠. 팔아야 되겠다 이런 네. 상황이 되더라고요. 아니, 사실 다주택자들은 쉽게 말해서 그래도 부유하신 분들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판다고 해도 사실 집 없는 사람보다는 경제적으로 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팔면 뭐 하냐고요. 그분들만 팔면 뭐 하냐고요. 진짜 다주택자들이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는 선거 전에 표가 안 될 거라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이렇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히려 시장에 대해서 이재명은 정말로 하겠구나. 표가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예.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하겠구나라는 강력한 시장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 효과가 벌써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봐요. 강남 4구의 거래량이 급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매물이 거래가 줄었다는 것은 매물은 나오는데 거래가 줄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놓은 집들이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떨어진다는 호가가 내려간다는 예.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자꾸 뭐 야당에서 뭐 팔 거냐 말 거냐 물어보는데 만약에 그러면 참모들 다 팔고 민주당 의원들까지 다 팔았는데도 정책 실패하면 그때는 비판 안 하고 응원해 줄 겁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생각하고 있는 이 정책들 뭐 공급도 할 것이고 장기적인 대책도 할 것이고 또 재개발 재건축이 주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재개발 재건축자 관련해 가지고도 주민 동의율을 상당히 완화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고 예. 또 서울시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초기의 정비사업 권한도 기초단체장에게 좀 내려놔서 속도를 좀 붙일 수 있는 그런 걸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시그널만 있고 실천은 안 하지 않습니까? 이거 민주당에서 문재인 그 총선 당시에 그 2주택자는 한 채 빼놓고 팔라고 서약서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민주당 계속 다주택자들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렇게 해서 버텼으면 자산이 늘어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안 버틴 사람만 바보가 되는 구조. 이거를 몸소 실천했던 게 민주당이었고 이재명 정권에서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이게 진정성이 없고 정말 다주택자들한테 너희들만 팔아라 하는 예.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권과 정부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것을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이런 논란이 있어가지고 또 한 번 또 논란을 양산시켰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런 논리가 결국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지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자승자박의 꼴이 됐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모범을 보여라. 그러니까 모범 보여야 된다. 그래서 참모들과 소위 주변에다가 팔아라. 그랬는데 결국은 노영민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뭐 결국은 그 똘똘한 한 채만 남기고 예. 똘똘한 한 채를 남기는 선택을 했고 김정원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매각 시종만 하다가 결국은 예. 물러났고 뭐 김의겸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상가를 갖다가 매입한 게 논란이 돼서 사퇴를 했고 정말 스스로의 칼에 스스로가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장면을 지켜보면서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이 모범을 보인다고 정책에 성공하지 않는다는 걸 봤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시장의 흐름을 갖다가 돌리고 즉 그 시장에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만들어야지 이분들도 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변에 뭐 공산당 독재도 아니고 내 밑에 있는 사람들 다 팔아. 뭐 이게 무슨 통하겠습니까? 예. 한번 실패했는데 좀 그런 점에서 그런 야당의 논리도 이제는 국민들이 다 뻔히 안다. 예. 야당도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일관성이 과연 시장에서 통하겠느냐. 지금의 호가만 올라가는 거래량은 안 늘고 호가만 느는 이것에 시장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또 야당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